자, 우리 전공수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기호, 한정기호, 줄임말, 그리고 그 외 몇 가지 그리스 문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합기호고요.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간단하게 N, 그리고 정수 전체의 집합을 G, 그 다음에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 실수 전체의 집합을 R, 복소수 전체의 집합을 이제 C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냥 한 번씩만 적어볼게요. 자, 자연수는 이렇게, 그리고 정수는 이렇게, 그리고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복소수. 자,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한정기호인데, 저 두 가지 기호를 우리가 한정기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한정기호인데, 첫 번째는 for all 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모든 무엇 무엇에 대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there exist 라는 거고, 이것은 존재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의 실수. 자, 실수에 대해서 적당히 정수. 자, 정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1 그리고 X, A. 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이거는 지금 실수에 들어가는, 실수 전체 집합에 들어가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적당히 정수가 존재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자, 실수가 있으면 적당히 인접한 두 개의 정수 사이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쭉 순서대로 읽으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정수가 존재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줄임말인데, 자, 이건 굉장히 자주 쓰이는 내용들이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LHS는 left hand side라고 해서 이건 좌변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건 그러면 쉽게 유추가 되죠. 여기는 right hand side라고 해서 우변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the following are equivalent라고 해서 이건 이제 어떤 밑에 나온 조건들이 다 동치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 밑에 있는 건 이제 다음은 동치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거는 without loss of generality라고 해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QED. 사실 저건 자주 쓰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보이는 내용이고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어 봤고요. 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읽는지. 자, 라틴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증명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증명 완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쓰이는지 용법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좌변, 우변은 그냥 좌변에 있는 걸 써줘도 되지만 좌변이 좀 굉장히 길거나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정리가 있습니다. 자, 정수로 내서 우리가 예를 들어 GCD A, B가 D. 자, 이건 최대 공약수를 말하는 거예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D가 될 때, 자, 이렇게 될 때 A, X에 플러스 BY. 자, 여기 X, Y가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건 DG. 자, 이건 정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고, 이건 뭐냐면 D에 정수를 곱해준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에요. 자, 두 개가 같아진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증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을 증명을 하는데 집합이 같은 거니까 원소 뽑아서 들어가고, 원소 뽑아서 들어가고, 자, 양쪽에 포항 관계를 보여야 되는데, 자, 이쪽에 포항 관계를 보일 때 어때요? 여기서 원소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G라는 원소를, 자, 왼쪽 집합에서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길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좌변에서 원소를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L, H, S라고 하자. 그 다음에 쭉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조금만 용법을 더 보자면, 자, 여기서 원소를 가지고 오면 지금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적당한 정수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적당히 정수 X, Y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G라는 값은 여기는 AX 플러스 BY 형태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LHS의 용법을 이제 살펴봤고, 증명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쪽도 보여졌고, 이쪽도 보여졌어요. 그러면 증명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Q, E, D, 증명이 끝났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다음은 동치이다. 이런 건 어떨 때 사용이 가능한 거냐면, 자, 정수론을 또 생각을 해볼게요. 뭐 대수나 위상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는 이제 기초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직관적으로 와 닿기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 중에 이런 게 있겠죠. 지금 P가 0이 아닌 정수. 자, 정수에 대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 2번, 자, 3번을 생각을 해볼 건데, 자, P가 소수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것과 P가 A, B. 자, 이거인 모든 정수 A, B. 이거에 대해 자, 고비면 A의 값이 1이 되거나 또는 B의 값이, 이거 또는이에요. 자, A의 값이 1이 된다. 자, 또, 자, P가 A, B. 자, 이거인 모든 정수. 이거에 대해 P는 A를 나누거나 또는 P는 B를 나눈다. 아, 얘가 먼저 나왔네요. 지금 이 바를 썼다라는 거는 P가 A의 약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보게 될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세 가지 명제는 다 동치가 돼요. 소수가 되면 얘를 만족하는 거고, 얘가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 얘가 되면은 소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다 동치가 되는 조건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다음은 동치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the following are equivalent. 자,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것도 이제 종종 쓰이게 되는데,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정수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A1, A2 하고, 자, A의 phi n. 자, 여기가, 1에서 n까지 n과 서로소인 정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여기서 A의 phi n. 자, 다 더해주게 되면 여기의 값은 2분의 1의 n의 phi의 n이 된다. 자, 얘가 뭘 의미하는지는 뭐 굳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줄 때, 자, 증명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증명을 할 때, 어차피 우리는 지금 여기 1부터 n까지 서로소인 것들을 다 나열을 해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우리는 결과가 이러한 값을 가진다는 걸 증명해주고 싶은데,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순서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더한 값이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크고 크기 순서대로 늘어났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쪽 크기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사실은 뭐 여기 이렇게 늘어 쓴 거지만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고 이렇게 섞여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해준 값이 무엇으로 이제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증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기가 그냥 순서대로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도 그 증명에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우리는 증명을 할 때 A1보다 A2가 크고 그리고 A3가 더 커지고, 자, 이거라고 하자. 이거라고 또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쭉 전개를 해서 증명을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줄임말에 대해서 용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사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자, 이거는 A가 B의 약수란 얘기예요. 또 반대로 B가 A의 배수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디테일한 그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대략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x는 왜 써놨냐면 우리가 대학 수학할 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상용 로그를 로그 x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밑이 10인 경우. 자, 그리고 밑이 자연상수 2가 되는 경우에 자연 로그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 우리 대학 수학 책을 볼 때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기는 상용 로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연 로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학 수학 책에서 그 다루는 로그 x라는 거는 상용 로그가 아니라 lnx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지금 점이 하나 찍혀 있죠. 합집합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두 개가 서로소라는 의미예요. 서로소이면서 합집합이 전체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두 집합이 서로소임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두 개만 썼지만 뭐 세 개, 네 개, 이미 무한개의 합집합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A, B, C 이렇게 합집합인데 점을 찍어줬다는 얘기는 여기가 각각이 다 서로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문자인데 뭐 대부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몇 가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뒤쪽에 잘 쓰이지 않는 것들이 나와서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 수학을 하다 보면 그리스 문자를 좀 여러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처음 값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 자, 사실은 여기는 F 발음이에요. 네,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까지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입실론이라는 게 나왔고요. 엡실론이라고 부르고요. 엡실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죠. 임의의 양수를 의미할 때 쓰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타. 자, 제타는 우리 원분당식 할 때 종종 쓰이게 됩니다. 대수에서. 그리고 에타. 저는 대학교 때 좀 썼었는데, 그 이후에는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머지 문자만 사용해도 우리가 크게 전개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세타. 세타는 보통 이제 각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거는 요타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자, 카파. 카파는 미분기하에서 우리가 공률을 나타낼 때 이제 자주 쓰이게 되고, 람다. 자, 람다는 그 선형대소에서 고유값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뮤. 그냥 뭐 변수나 뭐 함수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는 뉴라고 불러주는 거고, 뭐 가끔씩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크사이. 자,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제타나 크사이 이런 것들은 좀 크시라고도 불러주는데 좀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잘 쓰지 않지만 가끔씩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오가 아니고 오미크론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잘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 파이는 그냥 3.141592 파이 또는 P라고 불러주고 여기는 로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타우 이건 자주 사용이 될 거고요. 여기 뭐 윕실론 또는 뭐 웁실론 이렇게 뭐 불러준다라고 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또는 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기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이라는 거는 이것도 뭐 그렇게 자주 사용되진 않는데 우리가 그 이산수학에서 색채수를 이제 사용할 때 저 문자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푸사이 또는 푸시 그냥 편하신 대로 불러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메가.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 문자까지 살펴봤고 자, 그냥 이거 저것만 볼게요. 다 적진 않을 거고 한 2개만 적어볼게요. 이 제타와 크사이, 크시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적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분당식 이게 자주 나온다라고 했는데 저 값을 오메가라고 하자 하고 이제 오메가라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도 자주 나오게 되니까 제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제타는 적당히 뭐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시, 크사이는 그냥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